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또 세상을 바꾼 천재죠.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의 주인인 이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으로 좀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이 저커버그는 단순히 페이스북을 만든 그 이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이 1984년에 5월 14일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저커버그의 뛰어난 어린 시절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는 10살 때 그의 가족을 위해서 눈싸움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기 싫어했었던 가족들을 위해서 게임을 개발했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그는 이 수학과 천문학 그리고 물리학 등 여러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다양한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는 펜싱 팀의 주장으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대한 열정은 그가 선택했었던 길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컴퓨터 사랑이 바로 주커버그에게 전달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커버그의 아버지는 1985년 미국 내 개인 치과 의사 중에 최초로 아타리 800 컴퓨터를 구비한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주커버그에게 아타리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쳐줬고요. 11살 때는 소프트 개발자 데이비드에게 뉴먼에게 개인 지도를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려 12살에 주커버그도 아버지를 위해서 이 진료실에 환자가 오면 알려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크넷을 개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저커버그는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빠지게 됩니다. 중학생이었던 저커버그는 로마 제국을 주제로 한 컴퓨터 게임을 만들었고요. 고등학생 시절에는 사용자들의 음악 취향을 분석하는 시냅스 미디어 플레이를 제작했습니다. 이 게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AOL에 의해서 100만 달러에 인수될 뻔했는데 그는 이를 또 거절하고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아마도 그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어린 시절에 게임을 선택했던 주커버그는 컴퓨터 과학과 심리학 전공으로 하버드에 입학하게 돼요. 합격 이후 이메일을 받은 이 영상이 또 이슈가 되기도 했죠. 그는 당시 내가 만든 게임은 형편없는 수준이었지만 뭔가를 제작해본다라는 이 경험은 이후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저커버드는 여학생들의 사진을 비교하는 페이스매시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접속해서 서버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요. 결국 하버드 대학교의 서버를 마비시키는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퇴학 위기에 처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고 하버드 선배였던 윙클보스 형제들에게 하버드 커넥트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줄 개발자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조커버그는 윙클보스 형제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2004년 저커버드는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더 페이스북을 몰래 만들었습니다. 이는 윙클보스 형제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라는 논란을 불어일으켰고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윙클보스는 형제는 이 주커버그에게 소송을 걸었고 2008년 현금 2천만 달러와 페이스북 지분 일부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총 6만 5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6,50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현재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으로 또 큰 손이 되었죠.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페이스북을 성장시켰고요. 2006년에 야후로부터 1조 원의 인수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기를 거절하고요. 그는 더 큰 투자를 받아서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넵스터의 창업자 쇼 파커를 초대 사장으로 앉히기도 하고요. 경영자로서 그리고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돈보다 조금 더 큰 가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커버그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세상을 더 가깝게 하는데 기여할 의무가 있다라는 신념을 또 가지면서 그는 단벌 신사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 채용 시에 괴짜를 선택한다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대학을 중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면서도 기성체가 되기를 거부하거나 관습타파주의자일수록 이 회사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기성체제를 거부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경영 스타일을 갖고 있음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7억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막 저커버그는 일단 직접 자기 자신의 가족들을 잘 언급하진 않는데요.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저커버그의 가족 사진입니다. 저커버그는 아이들을 얼굴을 또 가린 채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기재를 했는데요. 이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 봤었던 것 중에 명언이 참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하나를 좀 뽑아봤는데 저커버그가 하버드 중퇴 10년 만에 졸업식에서 연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원래 완전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실행을 통해서만 명확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그냥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을 때가 자유에서 나옵니다. 라는 명언을 또 하버드에서 연설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의 사상이 좀 드러나던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졸업 연설이었는데요. 현재까지도 27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커버그는 여전히 성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커버그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제 빨리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84년생밖에 안 네, 되게 되셨더라고요. 어리죠. 근데 이게 저는 약간 한편에서는 어쨌든 플랫폼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그 메신저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시대를 잘 만난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했었어요. 음, 처음에 이제 네. 제가 알기로 영화도 제가 봤었는데 네. 대학교에서 이제 만드신 네, 그쵸.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아는데 근데 이제 그런 뭐 시대를 잘 탔다, 운이 많았다 이런 거를 빼고는 이제 어떤 능력들이 조금 더 비범하다라고 느껴지셨어요? 일단은 그래도 어릴 때 부모님의 뛰어난 DNA가 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게임을 만들었다라던가 개발을 해왔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놀랐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흐름에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그 또 다른 흐름에 맞는 어떤 걸 또 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또 네. 이 저커버그가 정록색약이라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이 페이스북 로고가 또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저커버그가 파란색을 가장 좀 잘 볼 수 있는 색깔이라고 해서 파란색 로고로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몰랐어요. 본부장 아셨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데? 아, 영화에 나오나? 네. 영화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네, 저도 되게 한 오래전에 10년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엄청 오래전에 네네네. 되게 이런 재밌는 좀 요소들이 좀 많은 것 음.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또 저희가 네.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CEO들은 왜 항상 그 같은 옷을 입을까 저희가 맞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젠슨 왕처럼. 그리고 이 마크 저커버그도 스티브 잡스랑 또 젠슨 왕처럼 또 같은 옷만 입는 걸로 또 유명하거든요. 제가 아까 참고 자료를 좀 올리기는 했었는데 이 회색 티 또는 그리고 후드티에 아디다스 3선 슬리퍼를 신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고 해요. 이게 시간을 옷을 고르는데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항상 뭐 성공하는 CEO들은 그거는 이러는 약간 건가? 잡스를 다들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 1세대 모델 같은 처음에 느낌의. 잡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그래서 약간 그 젊은 CEO들의 유행처럼 많이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똑같은 것만 입어볼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직업상 똑같은 것만 입으면 너무 지겨워들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지겨워들 하실까봐 이제 매일 바꿔 입긴 한데 조금 더 알록달록하게. 네, 그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유행하는 게 조금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전에 한번 있었는지 좀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초이지 않을까요? 그쵸. 스티브 잡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CEO가 나가서 뭔가를 마케팅을 하는 건 스티브 잡스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팬덤을 몰고 다닌 건 네.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잡스 신이라고 해서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그거 컨퍼런스 같은 거 하시는 거 봤어요. 아. 스틸을 되게 잘하세요. 너무 그쵸.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합을 되게 잘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진짜. 그냥 하는 것 같진 않고 천재적으로 하진 않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PT를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희도 방송을 하지만 진짜 연습을 하고 들어가느냐 안 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네. 생방송에서 실수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자신들이 어쨌든 그 자체를 리허설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카메라 원샷이나 이런 것, 샷이나 이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따졌을 거예요. 잡수는. 음.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읽어보시면 본부장님 진짜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 지금 많이 아니죠. 예전에 많이. 아니 맨날 뭘 읽고 네, 계세요. 책장에도 쌓여 저는 그런 있으시잖아요. 거는 진짜 너무 본받을 만하다고 네. 느낀 게 맨날 뭘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활자를 계속 읽으시는 거잖아요. 그쵸. 아, 예.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좀 많이 보는데 근데 그런 부분 좀 배울만 합니다. 근데 음. 제가 또 재밌는 게 이제 저커버거랑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아, 혹시 맞죠. 조사하면서 한번 아셨나요? 저도 네, 읽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일이? 둘의 만남이요? 음. 한번 지영 앵커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 좀 그 부분은 조금 더 잘 아, 알고 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러진 않으셨군요.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아, 저도- 정리가 조금 네. 덜 되어 저도 있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네. 트럼프 계정, 페이스북 계정을 거기서 조금 관리를 했었나 봐요. 네. 삭제도 좀 하고 네네. 그래가지고 트럼프 당선인이 그 저커버거가 내 계정을 막 자기 마음대로 그막 삭제를 하고 막 조작을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나는 뭐 대통령 되면은 너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또 한때 되게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네. 딱 당선되자마자 저커버거가 전화를 걸었다고 그래서 그리고 미안하다고 약간 이런 사례가 좀 있던데 들어보셨어요 혹시 본부장님? 네. 그건 안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공화당 분들이 그 SNS에 대해서 약간 엄청 안 좋아하세요. 본인들이 여론 조작을 자기들한테 왜냐면 이게 대중들이 쓰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공화당은 사실은 이제 대중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기득권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치우친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그런 걸 기득권은 그런 거 많이 쓰지 않거든요. 대중들이 많이 쓰는 거니까 그쪽에 따라서 이제 여론 조작이 아니라 그분들이 여론을 형성해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화당이 유리한 것보다 민주당이 유리한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플랫폼 자체가 그래요. 플랫폼이 네, 플랫폼 자체가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맞아요. 아시는 그 기업인들 상당수는 카톡도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진짜요? 예, 그런 분은 그런 걸 또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도 있어요. 음. 예, 그거 때문에 자기 카톡을 안 해서 뭐 자랑 SNS는 당연히 안 하고 아,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자신들에게 뭔가 뭐 좋을 게 없다. 뺏어간다고 아, 생각하는 분 이미 이제 네, 많은 네, 것들 네, 가지고 이러는데 굳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사람과의 관계를 넓히고 뭔가를 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럴 필요를 못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쓰지 않으시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뭐 최근 들어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왜냐면 그게 여론이나 여론조작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최근에는 뭐 보수 쪽도 막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SNS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가?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네. 그 일론 머스크가 X를 지금 소유하고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국민들이 X를 탈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아. 약간 그런 이유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부의 뭔가 그런 이제 X라는 게 진짜 그러니까 막 리얼한 대중들의 소통의 창구라기보다는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너무 트럼프랑 가까우니까 어떤 그런 색깔들이 입혀지지 네네네. 않을까라는 우려감들도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 주짓수 잘하잖아요. 네. 저커버그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한 판 뜰 뻔도 했거든요. 그래도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거죠? 보면 이제 그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짓수 능에서 금메달을 딴 적도 있대요. 그래서 되게 무술에 능하세요. 근데 이제 X 때문에 일론 머스크랑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머스크가 그럼 링에서 한 판 붙자. 그래서 붙었어요? 아니 그래서 라스베가스 옥타곤에서 붙기로 했는데 성사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아, 다시 억만장자들이 현피가 뜰 뻔 했는데 네, 현피가 떴으면 재밌을 뻔 했는데 이 억만장자들의 형피. 현피 한번 뜰 뻔했는데 이게 뜨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중계되면 이 구독자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두 분 다 재밌는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링에서 한번 붙자 그래가지고 불같은 젊은 피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저커버건 젊지만 또 일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없는 편은 아니신데 그쵸. 그 파이팅이 미국 네.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것 트럼프도 같아요. 70대인데도 막 그 그 파이팅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교육의 차이라니까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 고등학교 교육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